21세기가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정보에 접근하고 일상생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인데,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아직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나 이제 공개적인 행사를 통해서 알리지 않으면 결국 아는 사람들만 알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이고,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이제 북한의 디지털 이제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크든 작든 이런 행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북한에서 이제 검열을 많이 하고 감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일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지 자기네들끼리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그런 감시와 이제 그런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 찾아서 외부의 정보를 이제 소비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그런 게 전 참 되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리포트가, 이 보고서가 좀 지향하는 지점, 이제 인권이랑 이런 주제들이 맞물려지는 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권들을 어떤 프로세스에서, 활동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일단 디지털 인권이란 이제 분야가 워낙에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해서 특히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디지털 인권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시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좀 고민하고 디지털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사실은 중국의 예제도 있고, 쿠바나 다른 국가들, 이제 디지털 인권이 좀 억압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특히 북한 국가의 디지털 인권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보는 계기에서,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감됐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기적으로 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디테일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권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이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 입구도 아니고 지금 이미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터넷 자체도 접촉을 할 수가 없고 디지털 기기 사용도 굉장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자료를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 자료들이 다 대부분 기술적인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디지털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분야, 디지털 인권이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정립해가면서 이 보고서 자체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 21년 한 번씩 매년마다 보고서를 다시 한번 갈아엎고 다시 한번 갈아엎고 하면서 여러 번 다시 쓰면서 보고서를 새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 인권이 열악한 나라의 기본적인 디지털 인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제한이 많은 북한의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더 나은 인권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인민의 삶을 만들어내려면 디지털 활용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북한 안에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전 세계 정보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작은 스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y name is Rachel. I'm a social media intern at PS Core, and I was a par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And yeah, so for organizing the conference, the team and I organized the webinar. It's a right that everyone should have. It's a human right. And without it, there is a lot of things that we couldn't do. For example, my internship wouldn't even be possible because for social media, I'm mainly using social media tools, the internet, the computers, phones,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During the conference, unfortunately, I couldn't really focus on what the participants and the speakers were actually saying, which was very sad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hearing about the report in itself by the writer and the people that worked on it, as well as defectors. It was not my first time meeting a North Korean defector, but it was my first time actually seeing them in person and hearing their not opinions, but their experiences. But unfortunately, I couldn't really focus on the content of what they were saying, which is unfortunate, as I said. But I look forward to watching the webinar recording again and actually listen to what they were saying. I was mainly focusing on the organizing part of the event.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keep continuing to organize events in the future, especially in the NGO field, which raises awareness on a lot of different topics, and North Korean issues being one of them. Pleasure, I guess, to read. Pleasure is not the word that should be used, but it's the only one coming to mind. It made me learn a lot about those issues in particular, and I really recommend it to you, and you will learn so much from this report. And yeah, I thank PS Core for allowing me to see this report, and I thank also all the people that wrote the report for making it.